성형외과 전문의 유영기입니다. 오늘은 안면 거상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들한테도 이제 안면 거상술 라이브 서저리 이런 거 보여주면서 사용했던 그런 테크닉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안면 거상술의 효과, 현실적인 기대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안면 거상술 수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진보한 테크닉이라고 여겨지는 딥플레인 테크닉을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익스텐디드 딥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더 확장된 딥플레인이라고 해서 좀 더 딥플레인 내에서도 더 박리를 넓게 하는 그런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자의 고유한 해부학적 구조를 최대한 다 활용을 해서 자연스럽고 좀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로 좀 유명하고요. 이 기술 자체는 고난이도이긴 한데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환자의 얼굴 그리고 피부 상태 등등에 다 맞춰가지고 마치 막 퍼즐 조각처럼 피부 그리고 스마스층 이 부분들을 다 정교하게 맞추는 저만의 방식으로 좀 꺼져 있는 부분에 부족한 볼륨까지 채우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얼굴과 목의 처짐이 좀 심한 분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환자분은 안면 거상술, 목 거상술, 그리고 하안검 수술,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다 한꺼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지방이 밑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입니다. 지방이 사실 이렇게 좀 돌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두 구역은 조금은 이제 구분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더, 이 눈썹의 위치 자체가 우리 안구를 싸고 있는 안화골이라고 하는 뼈가 이렇게 둥그렇게 모양을 좀 이루고 있는데, 보통 대부분 이제 젊었을 때, 어릴 때에는 이 눈썹의 중앙이 안화골의 돌출 부분 딱 그 부분에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눈썹 자체가 자꾸만 밑으로 조금씩 처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절개를 이쪽에다가 4군데 정도 해가지고 내시경을 좀 넣어서 이 눈썹 자체를 자꾸만 밑으로 잡아당기는 근육들을 조금 절제해주고 다시 원래 위치로 좀 올려서 고정해주는 그런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많이들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 보면은 팔자주름 쪽 그리고 뭐 마리오넷 라인 이쪽 부분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처져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 활경근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플라투스 머슬이라고 하는 근육이 약간 이렇게 지금 경계진 게 보이거든요. 특히나 여기는 마치 이 활경근 밴드 자체가 굉장히 이제 두툼하게 되어 있는데, 얼굴이랑 이제 목 사이의 경계가 거의 지금 턱선이 어디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처져 있고요. 잘 보면 이제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좀 띄워지면서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눈 밑으로 튀어나와 있던 지방들, 그 고랑들이 볼록하게 나왔던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평평해진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팔자주름 같은 게 사실 전 사진을 보면 이게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얼마나 펴졌는지 이제 전후를 좀 비교하면 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축 늘어져 있던 그런 세로주름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원래 턱선 자체가 구분이 좀 안 됐었거든요. 얼굴과 목 사이의 경계들이 늘어져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안쪽으로 쫙 묶어주면서 좀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좀 아셔야 될 점은, 모든 주름을 뭐 완벽히 없앤다 라는 건 사실 좀 비현실적이에요. 깊은 주름은 상당히 옅어진다, 이게 이제 좀 정확한 답이라 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중턱 개선한다고 뭐 지방 흡입 아니면 간단한 뭐 근육 묶기 이런 거 어디서 듣고 오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세요.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방금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그런 경우에 이런 지방 흡입이나 간단하게 뭐 그런 거 했다가는 아마 결과 차이가 전후로는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일 겁니다. 특히 활경근이라고 제가 아까 언급했었는데, 이 근육 자체가 매우 연약한 존재예요. 단순하게 뭔가 가운데에서 근육 묶기만 한다? 드라마틱한 변화 없기 어렵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제가 보통 이제 이중턱 수술을 할 때는 턱 밑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밑으로 숙이다 보면 딱 주름지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 주름
지는 그 부분에다가 한 2.5cm 정도는 절개를 합니다. 팔경근보다 더 이제 안쪽에 있는 지방이나 그런 좀 돌출되어 있는 침샘 혹은 비대해 있는 침샘 같은 것들을 부분 절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쪽에 이제 절개하게 되면은 이쪽에 또 이제 다이게스트릭 머슬이라고 상글론 이복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근육은 있어도 없어도 되는 존재 같은, 이게 만약에 마치 지방 튀어나온 것처럼 볼록하게 보이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거 역시도 조금은 부분 절제를 합니다. 바깥층의 지방은 되게 중요한 거, 너무 많이 제거하면은 진짜 그냥 울퉁불퉁해지고 다시 이제 복원하기도 어려울 그럴 재수술도 안 된 케이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지방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얘네가 많아서 이게 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헐렁헐렁해서 늘어진 거예요. 원래 위치로 그냥 좀 당겨서 고정시켜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모든 과정들이 쉽게 말하면 목 거상술입니다. 목과 턱선의 경계를 확실하게 복원을 좀 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세련된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뭔가 상담을 좀 많은 곳을 좀 다니시던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굉장히 다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들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안면 거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팔자주름이나 뭐 이런 마리오넷 라인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냥 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보다 진짜 드라마틱해지는 건 여기 쳐져 있는 것들이 턱선을 따라서 굉장히 예쁘게 정리가 돼서 옛날에 회춘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새로운 뭔가 모습이 탄생한다?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뭐 팔자주름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뭐 옅어집니다. 턱선은 일단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됩니다. 근데 이 목에 있는 가로주름은 또 이건 또 만약에 가로주름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거의 뭐 노벨상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보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거 상담을 좀 해보시면서 현실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선택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안면 거상술 자체는 단순히 막 주름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얼굴의 구조, 뭐 볼륨감, 균형, 밸런스 같은 것들을 다 복원하는 과거의 모습으로 회춘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어요. 뭐 완벽히 이건 다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가 딱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정확하게 좀 심어주는 게 좋고,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수술 자체가 좀 정교해야 돼요.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술 상담할 때 뭐 과장된 광고, 뭐 무조건 다 해결된다, 그런 말보다는 뭐가 되고 안 된다라는 걸 좀 정확하게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신중하게 좀 병원을 잘 선택하시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